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사연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 사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상당히 재밌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사연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졸업반인 20대 대학생입니다. 제가 전공이 경영학과와 미디어 방송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증권업계에서 일하고 싶기도 하고 방송업계 쪽에서 일하고 싶기도 한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TV를 보다가 김본스타님처럼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방송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성신 변호사님처럼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이쪽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콘텐츠들이 정말 홍수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TV에서 자극적인 방송에 대한 문제와 BJ들의 별풍선 수익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팝땡TV의 BJ 중에 한 명은 방송을 미끼로 성범죄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 꼭 이런 확연하게 드러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특별한 제재나 법적으로 규제는 없는 건가요? 인터넷 방송의 수위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아프리카TV나 이런 1인 미디어 방송, 동영상 채널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상담 주셨네요. 자, 이 사연을 들어봤을 때 이분은 아직 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본스타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 참 김본스타님을 상당히 워너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저처럼 되면 안 되죠. 저처럼 되면 안 되고 기관에서 계속 있어야죠. 저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처럼 되면 안 되고요. 저희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TV 방송에 나온 순간 한 2루로 빠진다. 진짜 잘 되면요 안 나와요 TV에. 네,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정성이 너무 지나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처럼 되면 안 되고요. 일단 증권업은 경력이나 경험이 중요해요. 근데 뭐 방송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증권 쪽에서 방송을 하겠다. 저는 반대입니다. 실무 경험이 중요하니까 증권사나 운용사나 자문사, 그다음 은행이나 이 금융 쪽에 좀 열심히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먼저 거기서 실무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증권 쪽이 수명이 짧아요. 나이 45 넘어가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방송하시면 돼요. 그때 하시면 되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 좀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기 기본에 좀 충실한 자기가 필요해요. 이거 증권 쪽에 하려면은 일단 산수를 잘해야 되고요. 수학은 못해도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자기 개발이 좀 상당히 좀 뛰어나야 되니까 항상 깨어있는 센스와 감각 이런 걸 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사연자 분께서는 강성신 변호사님처럼 이 변호사가 좀 되기는 힘드니까 유명한 좀 유튜버이자 자기 분야에 돋보이는 방송인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유명한 유튜버 형? 저도 제 직업의 정체성이 궁금한데 포탈에 저를 치시면 변호사 옆에 방송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저도 쳐봤어요. 그래 참. 근데 뭐 되게 이제 방송을 하고 싶은 분인 것 같아요. 방송을 하고 싶으시면 뭐 어느 쪽의 방송인이 되고 싶으신지는 뭐 이 사연에서는 안 나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제 전공 분야, 전문 분야를 계속 내보낸단 말이에요. 내보내면은 이제 그거를 뭐 방송국 관계자분들, 뭐 작가님들이 보통인데 이제 보시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니까 이제 1인 미디어,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을 본인이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법률적인 걸 이렇게 유튜브 많이 하시나 보네요. 네, 저는 이제 제 전공 분야 법률적인 걸 이제 하고, 궁금한 법률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싹 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자료가 쌓이면은 많은 분들이 좀 그걸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자주 오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1인 미디어나 뭐 1일 방송 을 시작으로 하다 보면은 뭐 방송국에서도 뭐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이렇게 가벼운 질문 좀 해봤습니다. 일단 사연자분이 궁금해하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법적 제도나 규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따로 존재하는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방송의 콘텐츠마다 다르지만 증권 관련 콘텐츠는 아무나 좀 사실 못하지 않을까. 저도 상당히 공부하면서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혹시 다른 분야에도 이 관련 법규 중에 좀 특징적인
구체적인 게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증권 관련 컨텐츠라고 해서 그거를 뭐 법으로서 네. 규제하는 그런 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료로 할 거면은 그래도 유저 투자금이나 뭐 이런 걸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1인 방송 예를 들면 아. 유튜브 채널을 자기가 개설을 해가지고 증권 관련 방송을 한다고 그냥 일반 해서 콘텐츠 네. 상관이 네, 없는. 그거는 제가 유튜브를 만약에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약에 보신다고 해서 제가 네. 그 시청자들한테 돈을 받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신행위에는 뭐 해당이 안 될 그런 것 그런 같고. 차이점이 네, 있네요. 예, 뭐 만약에 유튜브를 함으로써 정말 잘 돼서 뭐 광고가 붙거나 유튜브 네. 측으로부터 수익을 얻는다면은 이거는 그 자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수익이기 때문에 네. 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방송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터넷 방송이 진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많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없다라고 네. 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찬반 양론이 갈리는 문제예요. 네. 정부는 이제 뭐 인터넷 방송에 대한 어떤 컨텐츠의 선정성 이런 것들을 이유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예를 들면은 인터넷 방송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뭐 왜냐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헌법상에서 보장되는 그런 자유이기 네네. 때문에 인터넷 방송 협회에서는 이거는 마음대로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왜? 규제를 하는 지금은 명백한 법안이 없어요. 법안이 이게- 중요하겠네요. 맞네요. 이게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왜냐면 이거는 일반 상식상으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네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아세요? 지금 미성년자들한테 장래희망을 조사하면은 유튜버가 1위가 유튜버예요. 1위가 그렇죠. 유튜버. 네네. 이제 그만큼 어떤 유튜버라는 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극소수의 유튜버들이 또 이제 고수익을 올린다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네. 굉장히 어떻게 막 워너비 네. 직업이 돼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건데 지금 그러면 인터넷 개인 방송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 그 컨텐츠의 자율성이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네. 담보가 되는가 이런 건데 물론 예를 들면 내가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내 채널에 정말 어떤 뭐 끔찍한 범죄를 네. 저지르는 걸 막 올려요. 그럼 이런 것조차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데 그 선이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어디서부터 규제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인터넷 개인 방송과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톡앤스택 같은 방송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법률상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이런 거를 조금 짚어드리자면 기존에는요. 이런 1인 방송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 1인 생긴 방송을 거네. 규제하는 법안도 없는 게 당연하겠죠.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 법은요. 그 사회의 변화의 흐름을 미리 따라가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사후적으로 이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데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일단 인터넷 개인 방송은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가 돼요. 방송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인터넷 개인 방송은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어. 물론 방송법에는 규제를 안 만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네. 해서 무제한적으로 이게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정보통신망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 컨텐츠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 네. 또는 이게 뭐 다 약간 객관적인 그 진 기준이 않아. 없네. 네. 성행위와 관련된 묘사 이거는 조금 객관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보통신망 법에 따라서 네. 저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방송법만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아주 예를 들면 높은 수준의 네. 규제까지는 적용이 되지 그럼 않는다. 언제 되나요, 그건? 이거는 왜냐면 그 방송법 자체가 네. 어디를 봐도 1인 개인 방송이 방송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입법에 근데 또 개선을 통해서 적용한다는 것도 네. 좀 약간 웃길 수 일단 있겠어요. 국회에 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네. 이런 1인 개인 방송을 이 방송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편입을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자가 법이 없는 개정이 되거나 아. 뭐 새롭게 제정이 되면은 네네. 이 1인 개인 방송도 방송법에 적용을 받게 되겠죠. 아. 그렇지만 현행법상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정보통신망법만 적용이 되고 아.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조금은 주관적이고 네.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게 된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극적인 컨텐츠가 돈이 사실 되잖아요. 클릭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클릭을 많이 많이 보게 돼요. 네, 어쩔 수가 네. 없어요. 조회수가 높아지면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 수익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리고 유튜브 자체에서 나가는 그런 수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사실 네. 콘텐츠를 요즘에 한단 유튜브 말이에요. 방송이나 저희도 막 유튜브 가끔 올 때 네. 마찬가지지만 이 제목부터 정말 네. 그렇죠. 거의 무슨 네. 기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이게 제목을 잘 뽑아야 우리 되니까. 김보스타님도 뉴스 하나에 같이 좀 뜨시던데. 어떤 네. 거요? 네. 뉴스 같이 좀 뜨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계속 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참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진짜 많이 네. 돼요. 그리고 선정적인 게 너무 마구잡이로 네. 이제 막 분배가 되고 배포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진짜 막 심지어 막 성에 관련된 성범죄에 그렇죠. 관한 그런 네. 컨텐츠까지 사실 이게 무결하게 어제 그 팟땡 TV가 네. 좀 실시간 검색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네. 네. 아프리카 TV 는 그 오히려 팟땡 좀 TV가 유독 사실상 네. 성범죄 쪽에 상당히 많은 좀 여건이 되어 있는 그런 TV 방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로 조금 현실적으로 뭐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예 업체에서 그런 걸 단속을 철저히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업체에서 제가 볼 때도 그 업체는 그걸 원하는 근데 그걸로 네. 만약에 원할 진짜 수도 수익을 있어요. 막 돈 벌- 받으면 돈 벌기 그렇죠. 위한. 그러니까 뭐 자정작용이 네. 되지 않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네. 좀 멀리 보자라면은 건전하게 가야 된다라고 업체 측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컨텐츠를 이제 업체 측 자체 내에서 조금 정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현재로서는 아까 두 번째 그 방송통신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법에서 규정하는 아까 얘기했던 조금은 모호한 기준이지만 네. 그래도 명백한 범죄 행위나 성행위 묘사 등은 방송통신법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거는 권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권고 및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력이 태부족이에요. 네.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 솔직히 규제는 필요한데 솔직히 유튜브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즘에는 페이크 뉴스가 많잖아요. 음. 이 페이크 뉴스 사실 이거 방송을 규제하는 것보다 그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게 네.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네, 해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TV 같은 1인 미디어 방송 관련주들이나 좀 바로 전에 우리가 엠넷 이슈를 알아봤잖아요. 이 좀 더 좀 컨텐츠 쪽으로 봤을 때 특징적인 종목들의 이 향후 주가 향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네. 컨텐츠 관련주의 향연이네요. 네네. 뭐 일단 아프리카 TV 보시면은 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모 방송에서 아프리카 TV가 주가가 이제 쭉 밀릴 때 작년에 아프리카 TV는 다시 주식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뭐 1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사실 아프리카 TV가 오히려 좀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M&A도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면 글로벌 기업이 아마 아프리카 TV를 M&A 할 수도 네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현재 좀 차별화된 상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를 제외하고 나머지 1인 미디어 방송하고는 좀 약간 차별화해서 보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프리카 TV도 여전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엔터 관련주들이 사실 저희 이 1인 미디어 방송 있잖아요. 네네. 이 1인 미디어 방송 오히려 이 연예기획사에서 이제 이 1인 미디어 방송 잘하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일반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네. 예,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상파로 네. 많이 나간 사람들이 그 있거든요. 엔터 관련주를 차례 봐야 된다. 아. 1인 미디어 방송 활성화될수록 이 엔터 연예기획사 네. 관련주들 좋은 그 몇백만의 막 그런 구독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네. 가지고 이런 분들을 좀 아. 섭외하는 그런 네네. 연예기획사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랩 광고사인데 광고사들이 요즘 광고할 때가 많아지다 네네. 보니까 미디어랩 광고사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관심 종목만 알려드리면은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미디어랩 유튜브나 이쪽 미디어랩 광고사인데 주가를 저점 다지고 있고요. 인크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인크로스도 네네. 역시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두 종목 정도를 보시면은 네. 이 미디어랩사가 광고 매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인 미디어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국경이 없잖아요. 네. 소비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런 미디어 랩사들이 광고 회사들이 올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랩사들을 좀
유심히 봐보자. 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신 우리 강성시 변호사님과 김본스타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 한 주 동안 증시 이슈와 수익 나눔 투자 아이디어 원하신다면 너튜브와 노란통 메신저에서 우리 톡앤스타 검색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톡앤스타 썰톡 코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